상반기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6월 4일 기준으로 매도된 사례. 계산을 또 해봅시다. 음악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부금 좀 깔아주세요. 예. 야 잠깐만. 역대급이네 오늘. 야 이거는 야 이러니까 교육생분들이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매도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맞아요. 6월이 아니겠습니까? 6월 말에 이 영상을 찍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상반기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6월 4일 기준으로 매도된 사례 가져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매도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20개 그리고 오늘 연락받은 것까지 21개입니다. 대략적인 비용을 퍼센테이지로 해서 순익을 좀 계산해보는 좋습니다.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낙찰받았어요에 이제 매도 대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다 열람을 직접 하실 수 있고요.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약서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14기 교육생분께서 교육을 받고 나서 제 기억엔 한 1, 2주 지나서 금방 이제 낙찰을 받으셨어요. 부산광역시 반여동에 있는 벽산 반여 한올타운이라는 아파트 단지고요. 1억 7천짜리를 한번 유찰됐을 때 1억 3,800에 81% 수준에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최저가에서 1% 올려서 받은 거예요. 거의 최저가에 받은 겁니다. 얼마에 파셨냐? 1억 5,1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1억 3,800에 받아서 1억 5,100만 원이니까 1,300만 원. 1억 3,800만 원에 전체 비용을 한 6% 정도로 잡는다라고 하면 820만 원 정도 인테리어라든지 명도비, 대출 이자 등등 뭐 계산을 해서 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다고 가정을 해도 500만 원 정도가 남죠. 근데 500만 원이 사실 무시할 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500만 원을 번 게 아니라 돈을 넣어가지고 돈을 번 거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건 가격 자체도 1억 3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묶인 돈 자체가 크지 않을 거예요. 매도를 했고요. 자, 두 번째 물건은 15기 교육생 분께서 이제 받으신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세대 주택과 크게 차이가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억 5,800짜리 물건을 단독 낙찰로 한번 유찰이 돼서 1억 8천이 됐을 때 1억 8,1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고 작년 12월 초에 받으셔서 잔금 납부를 한 1월 말쯤에 하셨습니다. 매도 계약을 한 거는 5월. 잔금 납부하고 한 4개월 정도가 걸리셨네요. 2억 2천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이 차익만 보면은 약 4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비용이 들어갔을 거니까 6% 정도를 감안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간다고 해도 4천만 원의 차익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가 실제 남는 돈이 되겠죠. 1억 8천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투자금은 약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비용을 저희가 6%로 잡은 게 사실 굉장히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실제 비용은 이거보다 훨씬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낮게 잡으면 야 비용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러시니까 일부러 좀 크게 잡은 거고요. 실제 비용은 1,000만 원보다 아마 덜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또 준신축급에 속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봐도 깨끗하죠. 이 한 건으로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벌고 1억 벌고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투자를 통해서 내가 벌었다는 경험을 했다는 게 3천만 원의 값어치보다 10배 이상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한 건으로 이분은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고 확신을 얻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만들어갈 것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3천만 원보다. 이 시작조차 못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해요. 첫 시작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거에 축하드리는 일이고 경험이 정말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물건은 15기 교육생이 받으신 물건이고 광주광역시 신용동에 있는 아파트 3억 3,5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초 감정은 3억 6,400 한번 유찰이 돼서 2억 5,400 떨어졌는데 이것도 깨끗한 아파트 단지예요. 14명이나 들어오셨습니다. 3억 3,500에 낙찰을 받으셨고 시세를 보고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는 게 중요하고 얼마에 팔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얼마에 팔았는지 보면 낙찰을 작년 12월 말쯤에 받아서 1월 중순쯤에 잔금 납부를 하셨는데 매도한 날짜를 보니까 잔금 날짜가 5월 8일입니다. 계약서 쓴 거는 보통 한 달 전에 하니까 4월에 계약서를 써서 5월에 잔금 납부.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한 4번 정도 더 내셨겠네요. 그거를 3억 7,200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3억 3,500에 받아서 3억 7,200에 매도했으니까 아파트 치고는 괜찮은 거죠. 차익이 이걸로 봤을 때 4천만 원이고 이것도 한번 비용 6%로 계산을 해볼게요. 3억 3,500에 6% 하면은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6% 잡았을 때 굉장히 러프하게 금액이 커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잡아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1,7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죠. 순수익으로 1,700만 원 정도를 남기신 겁니다. 빌라랑 봤을 때 수익률이 좀 낮죠. 왜 그러냐면 아파트라는 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입찰 경쟁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익률 40% 이거를 아파트에 대입하면 낙찰되기가 쉽진 않습니다.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는 쉽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세 번째 물건은 이제 1,700만 원의 차익이 있고요. 네 번째 물건 보겠습니다. 13기 교육생이고요. 이분은 벌써 제가 알기로 세 번째 낙찰입니다. 첫 번째 받은 물건이 재개발 물건이고 두 번째 받은 물건일 거예요. 이 남양주 물건이. 빌라를 낙찰 받으셨었는데 2개월 만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남양주에도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1억 3,900짜리가 두 번 유찰이 돼서 반값이 됐고요. 13명과 경합을 해서 우리 교육생이 8,6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 30일 날 낙찰을 받았고 잔금 납부는 3월 초쯤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도를 언제 얼마 했냐? 1억 2천에 매도를 하셨고요. 잔금 날이 4월 1일이에요. 대출 이자를 거의 한두 번밖에 안
냈을 것 같은데요. 매도 차익이 8,600에 받아서 1억 2천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비율로 봤을 때 계산을 해보죠. 1억 2천만 원에 8,600, 660만 원 빼면 3,340만 원이 나옵니다. 8,600만 원에 6% 계산하기로 했죠. 비용은 약 520만 원 정도를 잡네요. 560만 원을 빼면 실제 남는 돈이 2,800만 원입니다. 3억짜리에 2,800을 남겨도 잘한 건데 8,600짜리를 받아서 2,800을 남긴 거예요? 수익률이 엄청난 거죠. 이거 투자금 제가 봤을 때 한 2천만 원대, 3천만 원도 안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대출 풀로 받으셨으면. 그러면은 진짜 2천만 원 돈 들어가서 2,800만 원 수익률이 10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많은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해드린 건 없는데 본인이 잘 찾아서 잘 배우셔서 하신 건데 각별히 대해주세요. 더 감사하죠. 성과도 만들어 주시면서 저한테도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그런 분입니다. 다음은 인천입니다. 인천 쪽 재물포역에도 이제 매도 사례가 있네요. 저희 14기 교육생 분이시고 재물포역 하면 이제 전세 사기가 터졌던 동네죠. 제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소개도 많이 했던 동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숭이동이 가장 또 후순위 전세입자분들이 많이 전세 금액을 피해 보시는 그 동네인데 그랜트빌이라는 이제 단지고요. 1억 3,900짜리가 1,700까지 떨어졌을 때 8명과 경합을 해서 1억 1,000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작년 10월 25일 날 받으셔서 자금 납부는 한 11월 말쯤 하셨을 거고요. 매도는 1억 3,500에 하셨습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그냥 숭이동이 거래가 됐다는 것 자체가 놀랍긴 하거든요.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는 있는 건데 사실 분위기가 분이다 보니까 매수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 없기도 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건 가격이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좋은 물건이 싸게 나와 있으면 거래가 된다는 걸 이 전세 사기가 터졌던 동네도 매매 사례가 나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1,000에 받은 걸 1억 3,500에 매도하셨으니까 2,500만 원 차익이 있는 거고요. 비용을 1억 1,000 기준으로 6%를 잡으면 66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 남는 돈은 1,840만 원입니다. 1,840만 원이 큰 돈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작은 물건으로 1,840만 원을 남겼다는 게 그리고 이 숭이동에서 남겼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생들 진짜 어디서 배우셨는지 이렇게 성과들이 다들 좋으신지. 다음 보겠습니다. 18기 교육생분이시고 아파트입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아파트를 3개월 만에 매도를 하셨네요. 보령 죽정동에 있는 이제 대우 아파트 층도 좋네요. 19층 1,903호고요. 1억 3,600짜리 굉장히 소액이고 이거 공시가 1억 미만이겠죠. 다주택자도 입찰 가능한 물건이었고 1억 1,6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고요. 낙찰은 올해 2월 20일 날 낙찰을 받으셨고요. 매도한 거는 1억 3,800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1억 1,600에 받아서 1억 3,800에 매도를 하셨으니까 그 차익은 2,700만 원이죠. 낙찰이 1억 1,600이니까 6% 계산을 하면 690만 원. 이렇게 빼고 나면 1,500만 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게 되겠네요. 사실 아파트는 1,000만 원 뛰기도 사실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특히나 이런 공시가 1억 미만은 취득세 부분에선 주택수 합산이 안 되는 공시가 1억 미만의 물건을 아파트를 잘 받으셔가지고 1,500만 원을 순수익으로 남겼다는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 광주 송정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 아파트도 있지만 빌라가 더 많습니다. 매도 사례가 실제로 받으시는 게 사실 빌라가 많기 때문도 있지만 빌라가 실제로 거래가 되는 데는 잘 조사해서 들어가면 매매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16기 분은 법인으로 받으셨어요. 송정동에 있는 빌라를 법인으로 단타 매도했다. 매매 사업자를 따로 안 내도 단타 양도세 이런 게 없고 법인세만 냅니다. 당연히 77%보다 훨씬 저렴한 거니까. 그리고 비용을 빼고 나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1억 7,600짜리가 한번 유찰이 돼서 1억 2,300이 됐을 때 거의 최저가와 비슷하게 1억 2,800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광주 송정동에 있는 302호 다세대 빌라고요.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 매매를 1억 6,500에 매도하셨습니다. 1억 2,800에 받아서 1억 6,500에 매도를 했으니까 약 3,700만 원 정도죠.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770만 원 정도의 총 비용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차익이 되죠. 2,900만 원, 약 3,000만 원 정도를 순수익으로 남깁니다. 얼마짜리로? 1억 3천짜리로. 근데 1억 3천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이 정도 남기려면 절대 낙찰 못 받습니다. 빌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 물건은 경기 평택 송탄역에 있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낙찰을 일단은 5,500만 원. 평택에 있는 물건이고 빨간 벽돌 빌라입니다. 연식이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물이 감가상각이 되면서 건물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7,300만 원에 감정이 된 걸 한번 유찰이 됐을 때 단독 낙찰로 5,500에 최저가 수준에 받으셨어요. 매도한 거는 7천만 원. 차익이 1,500만 원으로 비용 내고 나면 남는 게 있냐라고 하지만 이게 5,500만 원짜리예요. 투자금이 사실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5,500만 원짜리 하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남기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1,500만 원 차익을 남기셨다. 6% 비용 정도를 감안했을 때는 3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가격이 낮은 물건은 비용 나갈 것도 적다는 겁니다. 절대 금액이. 1,17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네요. 순수익으로. 5,500만 원짜리 사서 1,000만 원을 남겼으면 잘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제주도입니다. 제주 노영동. 갑자기 생각드는 게 예전에는 수도권에서만 받으셨는데 다양한 지역들이 나오네요. 제주도부터 해서 뭐 부산, 뭐 대구, 광주 뭐 다 나오네요. 낙찰이 아니라 이게 매도 사례잖아요. 정말 이제 뿌듯하네요. 노영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삼촌과 조카가 같이 이제 수업 들으러 매번 비행기 타고 학원까지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분이었어요. 이번 22기에는 중국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한국 분입니다. 이제 수업 있을 때마다 한국 편을 끊어가지고 이제 오신다고. 저는 한 달 동안 와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시는
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감사한 마음도 있고. 네. 프라인을 해야지 만족도가 훨씬 높고 좀 부대껴야 돼 사람들이랑. 얼굴 맞대고 얘기도 하고 그냥 생각나는 거 막 질문도 해야 되고 그래야 좀 맞아요. 속이 후련해지시거든요. 그래서 노영동에 이제 아파트 매도 소식이고요. 2개월 만에 매도하셨는데 차익이 세전으로 4,500만 원입니다. 3억 5,500짜리가 한번 유찰이 돼서 2억 4,800이 됐는데 3억 100만 원에 85%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제 매도를 얼마 했냐가 중요하겠죠. 계약서를 보니까 3억 4,7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500만 원이 세전이네요. 비용이 1,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차익이 되겠죠. 실제 남는 돈은 2,700만 원. 6% 잡은 게 사실 1억대, 2억대 물건에서는 사실 대충 맞거든요. 3억짜리, 4억짜리 6%는 보통 6%보다 훨씬 덜 들어갑니다. 지금 6% 계산한 게 1,800만 원이요. 이 아파트 13평이요. 평수도 작습니다. 또 아무리 인테리어 한다고 해도 샤시까지 고치지 않는 한 웬만하면 1,800만 원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그걸 계산했을 때 실제 남는 돈은 제가 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수적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2,700만 원으로 가정을 할게요. 자, 다음 13기 교육생이고요. 이분도 제가 알기로 세 번째 낙찰입니다. 매도는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피드백 드린 거밖에 없는데 알아서 잘 받아오셨으면서 제가 다 도와드린 것처럼 감사함을 표현하거든요.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좀 좋은 성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만에 매도를 하신 거고요. 이거는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이것도 광주광역시입니다. 무등산 수한채. 이 단지만 보면 좀 외곽에 있는데 위로 좀만 올라가면 바로 완전 시내가 나옵니다.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는 동네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인프라를 누리기 위한 수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2억 6,900짜리 감정이 된 걸 한번 유찰이 돼서 1억 8천이 됐을 때 2억 200만 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이제 4명과 입찰 경쟁을 했고요. 저희 교육생 빼고 3명 75% 가격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매도한 거는 올해 1월 11일 날 낙찰 받아서 2월 말쯤 잔금 납부를 하셨겠죠. 계약서를 쓴 건 4월 9일. 잔금 납부 기준으로는 계약서 쓴 게 2달도 안 걸렸네요. 2억 300만 원에 낙찰 받은 것을 얼마에 팔았냐? 2억 3,3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2억 300만 원에 6%를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를 1,200만 원. 1,200만 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약 1,800만 원 정도의 돈이 실제 통장에 남게 되겠네요. 정말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내음 경기도 고양시 다세대 빌라입니다. 저희는 거의 이제 빌라 매도 사례가 많습니다. 18기 교육생분께서 3개월 만에 또 매도를 하셨고요.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에 있는 한울하임이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단독 낙찰로 1억 5,400, 2억 1,900에 감정된 걸 한번 유찰이 됐을 때 최저가에서 1% 올려서 1억 5,400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올해 1월 17일 날 낙찰을 받으셨고요. 매도 계약서를 쓴 건 4월 13일, 3개월 정도가 걸렸네요. 잔금 납부 기준으로는 뭐 2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억 8,500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운 게 그런 거예요. 1억 8,500에 매도될 수 있는 물건에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게 더 놀란 겁니다. 배우신 분들은 이 값어치 있는 물건을 보고 들어가셨지만 그만큼 이제 빌라가 블루오션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만약에 실거래가 1억 8천 쫙쫙 찍혀 있는데 1억 5,300에 된 게 한 명밖에 안 들어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빌라는 시세 조사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 까다로운 걸 좀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차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1억 5,400에 받아서 1억 8,500에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단순 차익으로 3천만 원이죠. 또 비용을 계산을 하면 920만 원 정도가 빼면 2,076만 원. 2,076만 원이 실제 통장에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야, 근데 1억 5천짜리라면서 2천만 원을 남기는 게 단기로 경매밖에 없지 않을까? 경매가 짱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교육생이 돈 번 얘기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14기 교육생분이시고요. 부천에 3개월 만에 매도를 하셨고요. 유찰이 쭉 되다가 권리관계가 바뀌면서 대항력이 포기되면서 이제 입찰 가능해진 물건입니다. 2억 600에 감정이 된 걸 반값이 됐을 때 1억까지 떨어졌을 때 1억 4천만 원에 68% 가격에 입찰을 했고요. 입찰은 이제 2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2등과의 차이는 약 70만 원. 최저가가 1억인데 우리 낙찰 받으신 분이 4천만 원을 더 써서 받았는데 2등도 1,900만 원을 썼어요. 1억 4천에 낙찰을 받으셨고 작년 12월 19일 날 낙찰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한 3번 정도 내셨겠네요. 4월 20일 날 잔금을 받습니다. 그 금액은 1억 8천. 차익이 그럼 4천만 원이네요. 계산을 또 해봅시다. 음악 틀어줘야 역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부금 좀 깔아주세요. 예. 야, 역대급이네 오늘. 야 이거는 3,160만 원이 남네. 야 이러니까 교육생분들이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1억 4천짜리를 사서 3,100만 원을 순수익으로 남긴다는 게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도 부천시 다세대 빌라고요. 15기 교육생분의 매도 사례고 3개월 만에 매도를 하셨고요. 2억 2,800짜리가 반값이 됐을 때 우리 교육생분이 약간 지르긴 했어요. 1억 6,600만 원. 그러니까 전차보다 좀 올려 쓴 겁니다. 전차보다 높이 쓰면 확실히 낙찰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노려서 입찰을 하신 거죠. 1억 6,600에 받으신 거는 작년 12월 잔금 납부는 한 1월 말쯤 하셨을 거고 5월 14일 잔금 기준으로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1억 9,500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2등이랑 차이가 2,300만 원이 나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남는 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낙찰을 1억 6,600에 받았으니까 약 한 2,90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죠. 1억 6,600만 원에 6% 계산을 하면 약 996만 원 정도가 비용이 됩니다. 실제 남는 돈은 1,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 스토리가 있죠. 교육 들으러 오시기 전에 이미 혼자 공부를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너무 높게 받으셔서 잔금 납부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음에도 경매로 받은 상처를 경매로 이겨내겠다라는 이 마인드가 저는 대단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육을 들으시고 빌라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걸 이제 그때 인지를 하셨죠. 시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받으신 건 이렇게 차익을 잘 만드셨습니다. 다음 물건이고요. 13기 교육생분께서 이제 받으신 물건이고요. 요거는 이제 좀 큰 물건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큰 물건이에요. 4억대거든요. 매도를 4억 5천 했는데 낙찰은 얼마에 됐냐? 4억 1,500에 받으셨습니다. 이 4억 1,500짜리 들어간 돈도 많고 대출이자도 클 거예요. 그런 걸 3,500 차익이 세전으로는 있지만 물건 자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남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억 1,500만 원에 6%를 계산하면 2,4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차익을 보면은 4억 1,500만 원에 4억 5천에 팔았으니까 3,500만 원이에요. 차익이 3,500만 원인데 비용이 2,500만 원 정도가 나갔으니까 실제 남는 돈이 1,000만 원밖에 되진 않습니다. 물론 1,00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들어간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 1,000만 원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아파트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준신축급 아파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낙찰이 돼요. 30명 입찰을 했거든요. 30명 중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선 차익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락받은 것도 단순 차익으로 보면은 3,500만 원이 나지만 뭐 비용, 대출이자 이런 걸 내고 나면 1,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제가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아파트를 좀 아쉽다 이러고 넘어가고 빌라를 막 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의 경매학원이랑 좀 약간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비용을 좀 줄이면서 돈을 많이 벌자라는 측면이 더 강하니까 작은 돈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경매로 낙찰받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 낙찰의 목적이 낙찰이 되면 안 되고 매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아파트만 팔리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지지만 실제 저희 매매 계약서를 올리고 빌라 매매가 됐다라는 걸 올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1차적으로는 아파트만 매매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느 게 돈이 더 되느냐, 어느 게 차익이 더 크냐, 어느 게 수익률이 좋냐라는 측면에서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좋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물건도 이제 같은 분이 받으신 거예요. 같은 날 받았습니다. 이분은 같은 날 아파트 세 채를 받으신 분이에요. 아파트 경쟁 치열하니까 세 개를 넣었지만 세 개 다 될 줄은 모르셨다고 해요. 세 채를 어떻게 취득세 준거 없이 했냐라고 했을 때 한 채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타 매도로 굉장히 빠르게 팔고 세 번째 잔금 납부를 최대한 미뤄서 했습니다.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잔금 납부는 기한 내에 안 해도 됩니다. 기한이 지나고 재매각으로 다시 나오는 시점에서도 전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 날짜 3일 전까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빨리 또 거래가 됐습니다. 아파트는 금매 가격으로 내놓으면 정말 빨리 거래가 되기도 해요. 실거주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잔금 납부하지 않은 세 번째 거를 잔금 납부를 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채를 동시에 받았다 이랬을 때는 이 잔금 납부를 좀 유도리 있게 조율하면서 중과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 상동에 있는 라인랑 마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용 면적 84제곱이고 입찰을 11명과 경합을 해서 200만 원 차이로 6억 3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7억 3,600만 원이었고요. 감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팔았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매매계약서를 보면 6억 3,5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약 3,1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있죠. 하지만 6억짜리이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비용이 더 나오겠는데요?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왜냐면 손실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이또이여서 오히려 해피했었어요. 6%. 3,600만 원이 나옵니다. 비용이. 차익이 3,200만 원. 이 계산으로 치면 400만 원인데 실제로는 비용이 3,600까지는 안 나왔고 제가 듣기로는 3,0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거의 또이또이였다. 이걸로 한 1,000만 원 정도 손실 볼 걸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또이또이만 돼도 너무 행복하겠다 말씀을 주셔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또이또이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도 그냥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400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400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올라온 것들은 끝났고 오늘 저희가 소식을 접한 물건을 한번 볼게요. 오늘 연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19기 교육생분이 이제 낙찰 받으신 물건이고요. 1, 2층에 상가가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17평짜리고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물건이고요. 1억 9,400짜리가 34%가 됐을 때 입찰을 하셨네요. 14번을 받았으니까 14개가 나왔다는 거죠. 최소. 그거를 8,2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진짜 감정 1억 9천짜리를 8,2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매매 계약을 1억 1,800에 하셨습니다. 차익이 3천만 원. 8,200만 원짜리를 사서 3천만 원을 세전으로 번 거예요. 전체 금액의 약 40%를 세전으로 받은 거거든요. 이런 물건을 어떻게
나도 못 보는 거를 이제 교육생들 어떻게 찾고 정말 기특해 이런 거 볼 때마다. 세전 차익이 3,500만 원입니다. 비용을 8,300만 원에 6% 계산을 하면 490만 원밖에 안 돼요. 6%가 순수익으로 3천만 원이 남네요. 촬영하면서도 약간 부럽네. 웬만한 직장인 연봉이거든요, 사실. 1년을 채워서 매도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5, 6개월 안에 이렇게 수익을 본다는 게 이렇게 안전하게 하면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있냐는 거지. 더 좋습니다. 놀란 거 하나 알려줄까요? 이거 낙찰 언제인지 아세요? 낙찰 3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잔금 납부를 늦게 했으면 5월쯤 했겠죠? 지금 6월 4일이니까 대출 이자를 한 달도 안 냈을 수도 있어요. 아까 6% 계산한 걸 다 냈을까? 계산을 하면 아닐 확률이 높죠. 진짜 보수적으로 6% 맞아. 잡으셨구나. 지금 16개의 매도 네.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비공식적인 매도 사례도 좀 있잖아요. 이렇게 매도 사례 공개해 주신 분들만 이렇게 공개를 해봤는데 네. 올해 매도된 사례 지금 공개한 16건의 예상 순익은 얼마죠?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겠죠? 정확하게 3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냐 또 400 뺀 겁니다. 아까 400 우리 손실 났다고 본 거. 네, 그 전세나 풀피 사례 같은 것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 지금 촬영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건 또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번에 시작한 기수 또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3억을 우리 교육생분이 벌었다라는 거보다는 이런 유의미한 성과를 투자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에서 배우기 전과 후에 인생 나머지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봤을 때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3천만 원, 뭐 1,700만 원 이렇게 번 경험이 있는데 과연 이거를 여기서 멈출까? 투자라는 거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사례들만 봐도 이미 2건, 3건 받으신 분이 또 받고 해요. 경매라는 거는 어쨌든 매도되고 나면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경매라는 이론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더 잘 가르치고 덜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내용을 하는 건데 결론은 어떻게 교육생들이 돈 벌게 만들어주는 게 전 잘하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에 낙찰 사례를 봤더니 21건이더라고요. 5월만 거의 하루에 한 건 좀 안 되게 받은 거죠. 주말은 안 하고 또 휴일도 5월에 많았잖아요. 주택이기 때문에 빌려주면서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오늘은 맞아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길었지만 행복한 촬영이었네요. 고생 맞습니다. 많으셨습니다.